요즘 일본이 무슬림 문제로 시끄러운 이유는 뭘까요? 제가 기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 급증 164곳, 4반세기 만에 9배, 600명이 블루시트로 공원 점유, 예상을 뛰어넘었다. 요거는 이제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예배를 좀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온 건데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일본 어느 공원에서 무슬림들이 파란 시트를 깔고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야외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원 바로 옆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모스크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옆에 공원에다가 블루시트를 깔고 그래서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게 우선은 이제 공원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규모로 공원을 차지해서 예배를 드려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스피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이크, 스피커 뭐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을 해서 큰 소리로 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좀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일본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은 이해가 더 확실하게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효고현의 히메지성 앞에 있는 공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파란 시트를 깔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 보면은 굉장히 큰 규모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허가 범위를 넘어선 규모 그리고 스피커를 동원해서 소음 문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의 성향을 보면 조용합니다. 차분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본이 조용해서 좋아한다, 차분해서 좋아한다 이러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본에서 좀 이렇게 좀 큰 규모로 행사를 갖고 스피커까지 동원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경찰에 신고한 그러한 규모를 벗어나고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일본 사회에서 무슬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특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무슬림 문화는 무엇이며 갈등이 커진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일본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화장을 합니다. 99% 화장을 합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는 그게 한 거의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는 경우가 뭐 100%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매장을 금지하는 그러한 곳이 많아서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슬림 같은 경우는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을 하는 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할 수 없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 사회에서 좀 마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토지가 부족해서 예전부터 이 화장으로 그러한 문화가 바뀌어서 지금은 다 화장을 해서 땅에 묻는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그러한 형태로 지금 문화가 변해왔는데 지금 이러한 일본에서 화장을 안 하겠다 그리고 땅에 묻겠다라고 지금 무슬림들이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본 사회에서 좀 부딪히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매장을 하게 되면은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공동묘지가 형성이 되면은 혐오 시설이 된다. 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 쟁점이 될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커다랗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무슬림들이 일본 사회에서의 어떤 규칙, 그쪽의 문화 따른다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자신들만의 문화를 고수하고 일본의 문화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점을 불안해하고 있나요?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연도별 일본의 이슬람 교도 인구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990년 현재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이슬람 교도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무슬림 수가 정말 급증했다는 것을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무슬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본 사회에서 일본 시민과 무슬림과의 이러한 안 좋은 그러한 충돌들,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무슬림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본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 온 무슬림들이 유독 우리 문화에 빠르게 녹아들며 지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아무래도 한국의 독특한 문화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무슬림들 할랄 음식이 아니면은 먹지 않고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 같은 데 가면은 그 무슬림들이 위해서 할랄 음식을 뭐 준비한다던가 뭐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곤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 가려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 안 먹는다, 뭐 이거는 먹을 수 없다, 음식을 가린다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야, 안 먹어? 싫으면 먹지 마. 뭐 좀 이런 분위기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도 한국에 오게 되면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한국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무슬림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돼지고기 먹는다고 합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화에 이제 스며들어서 한국인과 같이 뭐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고기도 할랄 음식이 아닌 거는 먹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굶어 죽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느 누구가 그 할랄 음식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겠습니까? 그 음식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한국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에 좀 동화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개신교가 굉장히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이슬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부분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과격한 성격의 무슬림, 좀 극단적인 성향의 무슬림들을 보면은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좀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서 한국에서는 좀 무슬림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종대왕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조선시대의 태종 이후에는 다른 민족들도 한반도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좀 공을 올린 그러한 사람한테는 벼슬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진족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 쪽에서까지 조선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조선 땅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려 후기 때부터 뭐 무역이나 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조선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았던 그러한 무슬림들이 많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무슬림들이 회외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회외인들이 조선 땅에 굉장히 많이 살았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그 모스크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러한 기록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회의인들이 조선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때 기록을 보면, 세종 때 기록을 보면은 회외인, 그 무슬림의 궁궐로 이제 초대해서 이제 궁궐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에
그 코란을 읽게 한다거나 뭐 좀 그러한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이제 조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 무슬림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살게끔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427년 세종 9년 때 조정에 이런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회외인들은 옷차림도 다르고 풍습도 달라서 백성들이 같은 조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이어집니다. 이대로 두면 서로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는 한데 조선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완전히 따로 자기들끼리 자기들 문화만 고집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여기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이 그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동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들어왔으면 조선인처럼 살아라 라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옷차림도 조선인처럼 입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도 조선인처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궁궐 안에서 있었던 그 회외인을 불러서 궁궐 안에서 그 무슬림의 어떠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슬림들이 이제 조선 사회에서 좀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돼서 조선 사회에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이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을 배척하지 않고 이제 흡수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을 말한다면은 로마에 왔으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라. 조선에 왔으면 조선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왜 니들끼리 따로 그렇게 떨어져서 완전히 다른 그러한 문화로 사느냐. 조선처럼 사람처럼 살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포용 정책이고 흡수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이러한 그 분란들이 사라지고 그 회외인들 무슬림들이 이제 조선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 거죠. 결국 지금 세계가 부딪히는 다문화 갈등 앞에서 세종대왕의 방식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이 무슬림 탄압이 아니라 흡수를 한 겁니다. 조선인처럼 살아라. 즉 동화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 국가들 보면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유럽 국가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 유럽 국가에 사는 그러한 지인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무슬림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쪽 유럽 사회에서 무슬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그 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무슬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높고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좀 그러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무슬림을 위한 공휴일까지 지정해주고 그리고 뭐 모스크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좀 배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배려가 좀 권리처럼 좀 느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권리를 좀 얻어내려고 하고 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쪽 무슬림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배려가 문제를 발생시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배려가 뭐 권리가 됐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국가들이 세종대왕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배려를 하기보다는 동화 정책을 펼친다면은 좀 더 지혜롭게 동화 정책을 펼친다면 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걱정이 이런 겁니다. 무슬림들이 자기네들의 문화를 주장을 하고 일본 사회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일본에서 지금 그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를 무시하고 자기네들 문화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일본의 법을 무시하고 좀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걱정하는 거죠. 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학교 급식에서 그 할랄 음식 따로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러한 좀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문화 시대이고 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세종대왕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그 지혜를 우리가 좀 적용시켜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일본 방송도 한국 여행을 자주 다루던데요. 한국 여행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한류 때문이죠. 일본에서 이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방송도 촬영하고 연예인들도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깝잖아요. 가깝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에 많이 옵니다.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정말 안 합니다. 일본인들의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50% 넘어갑니다. 한국은 64%인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선진국들이.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7%? 정말 이거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안 합니다, 일본인들. 그런데 그 안 하는 일본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가 한국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가 일본, 일본인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가 한국, 서로 이제 가장 많이 가는 그러한 나라인데 일본도 한국에 가장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한류의 영향 덕분에 또 일본인들이 많이 찾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곳저곳 둘러보고 또 물건도 많이 사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는 서울뿐 아니라 전주까지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만족을 못 합니다. 이제 볼 때 다 본 거죠, 서울은. 아무래도 서울 한 2, 3일이면은 웬만한 데 다 둘러봅니다. 쇼핑 같은 것도 하루 날 잡아서 하면은 웬만한 거 다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또 다시 방문을 하면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서울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방문을 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거는 재방문하는 일본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재방문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가장 먼저 가는 지역이 경기도 지역입니다. 이제 서울 둘러보고 경기도 지역 가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수원, 화성에 간다던가 화성에 가는 일본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서 이제 좀 궁금해하면서 그쪽에 이제 많이 둘러보는 외국인들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수원 쪽에 스타필드가 새로 생겼는데 그쪽에 또 떠오르는 핫스팟이 돼가지고 외국인들 그쪽 수원 스타필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도 지역 쪽으로 많이 가고 남이섬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갔었던 데고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 쪽 이제 관광객들이 또 그쪽으로 또 많이 가고 있고 또 이쪽 서울 근교로 많이 가고 그러다가 지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주라던가 한옥마을 가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서 재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한국의 그 숙제가 하나 있는 게 한국 지방 도시들이 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 관광 상품 개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더 많은 지방으로 더 활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음식에 크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인들이 한국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에 가면은 한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키니쿠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들어서 한국 식당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 어떻게 보면 붐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생활이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큰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그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반드시 한식 코너가 있습니다. 반드시 비빔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순두부, 부대찌개 이러한 것들 꼭 있습니다. 닭갈비, 치즈 닭갈비 이런 거 기본 메뉴가 됐어요, 이제는 일본에서.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제 한식이 기본이 됐을 정도로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었는데 한국에 오면은 일본인들 좋아하죠. 음식들 많이 먹죠. 여기서 좀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게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꼭 먹는 음식이 있는데
모르는 한국인들이 많은 한국 음식이 있어요. 닭 한 마리. 한국에서는 한때 한 20여 년 전쯤에 닭 한 마리 좀 붐이 불어서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좀 그 붐이 식어들면서 식당들이 많이 문을 닫았죠. 사라졌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닭 한 마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닭 한 마리를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한국인들 중에서 닭 한 마리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식당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인들 가운데서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재료 중에 그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일본인들이 닭 한 마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한국의 카페 문화가 일본에서 유행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그 일본 감성 한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일본 감성 하면서 뭐 카페 하면 일본식으로 한다거나 식당을 뭐 일본식으로 꾸민다거나 뭐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이제 한국 감성, 한국식 카페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 카페를 그렇게 찾아갑니다. 카페 투어하고 한국 카페 정말 예쁘다. 한국 카페에서 파는 음식 정말 맛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뭐 뚱카롱이라던가 그리고 두바이 쫀득쿠키라던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크게 일본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이런 카페 문화, 카페에서 파는 뭐 커피라던가 뭐 디저트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좀 이렇게 한국의 음식이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학교 급식까지 화제가 되던데요. 일본인들이 한국 급식에 충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한국 급식이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그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일본 정부가 이제 무상급식의 돈의 반을 내고 지방정부에서 반을 내라. 그러면서 지방정부 지자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야, 이거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정부에서 돈을 다 내야지. 왜 지방정부에다가 이거 반띵 하자고 하면서 떠넘기냐. 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고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일본의 급식이 부실했습니다. 근데 이거 그 국가에서 공짜로 하는 그 급식인데 무상급식인데 이거 질 좋은 급식이 나올 수 있겠느냐. 돈 내고 먹는 급식도 이렇게 부실한데 이게 무상급식이 제대로 된 급식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정부에서는 전국 무상급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국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이게 초등학교에 한한 거고 그것도 국립초등학교에 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적인 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완벽한 무상급식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식재료 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했을 때 그 급식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를 학부모들이 그 나머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도 아니고 완전 무상급식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는데 일본에서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최근에 일본 급식 굉장히 부실한 급식이 나와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본 학교 급식 너무 부실하다. 그러면서 논란이 돼 왔는데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야, 이거 무상급식 제대로 밥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네? 라면서 일본인들의 관심이 한국의 무상급식으로 쏠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무상급식, 한국의 급식을 보니까 그 퀄리티가, 그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는 지금 돈 내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급식은 이렇게 잘 나온다. 그런데 0엔이다. 0원이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낸다. 무료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사진들이 일본의 SNS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돈을 내는데 이렇게 형편없고 한국은 무료인데 이렇게 퀄리티 좋은 급식이 나온다. 그러면서 사진을 비교하는 그러한 게시물들이 SNS상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으로 한국이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인들 해외여행 안 합니다. 그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해외여행지를 그 선택을 할 때 가까운 데 선택하는 그러한 이유가 많이 있겠죠.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가장 클 거고 그리고 한류,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한국에 가보고 싶으니까 또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도 크고 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한국을 찾는 그러한 일본인들이 많은 거죠. 한국 여행이 일본인에게 오래 기억될 만한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다른 게 한일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런 것들을 찾아요. 이거는 비슷한데 이건 다르네 라면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봅니다. 한국인도 똑같죠. 일본에 가면은 우와 이건 한국하고 똑같네, 우와 근데 이건 한국하고 너무 다르네 라면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인상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한국에 와서 이거는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런 건 너무 다르네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한국 여행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일본인들 머릿속에 깊이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어떤 분위기를 매력적으로 보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트렌드에 대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문화라는 게 일본에서는 좀 일본보다 높은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문화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카페에 가보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걸 경험해보고 싶고 또 한국에서 좀 그 무언가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그쪽에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거 있겠죠. 그리고 전주에 간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은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극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사극에 나온 그러한 모습하고 똑같네 라면서 이제 경복궁에 가보게 되는 거고 한옥마을에 가보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안녕하세요. 혐오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을 했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그리고 한국의 문화까지 전부 다 이제 세계 탑 클래스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시면은 더 많이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 채널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